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21학년도 교사임용시험을 대비해서 1, 2월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반에 대한 성격은 크게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개념을 강조한 내용 정리반, 그 다음에 단과 형식으로 현대대수학,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 이렇게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은 기초 개념, 즉 내용 정리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1, 2월의 강의 내용은 선형대수학, 정수론, 해석학, 위상수학, 현대대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하학 등 7개 과목을 강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집합론이라는 개념을 먼저 학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생각입니다. 집합론이라는 것은 객관식일 때 위상수학의 한 분야로 한 문항 정도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4년 이후로는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합론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0세기의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 추상수학이라고 하게 된 이유는 칸트로의 집합론이 완성되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합론을 또 공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을 보시도록 하시죠. 집합론에서 집합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명제, 함수, 연산과 포함관계, 이때 연산은 집합의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동치관계, 분할, 그 다음에 가산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 순서관계와 정렬성,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함수와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과 포함관계는 여러분들이 증명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증명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증명이 비교적 어렵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증명에 대한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매우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 개념이라든지 집합의 연산, 포함관계 등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증명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와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합에서 관계와 분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되고, 이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치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현대대수학에서 보시면 잉여군, 잉여환, 이런 것과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동의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상수학에서 본다면 상위상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소재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한과 유한의 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중등학교에서는 유한집합을 먼저 학습한 이후에 무한집합을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집합론에선 무한집합을 정의한 이후에 유한집합을 정의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무한집합을 정의한 다음에 유한집합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들 사이의 관계, 즉 유무한을 달리 정의함으로써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유한집합과 연관된 유한군, 그 다음에 유한체, 그 다음에 위상의 기본적인 성질, 이런 데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당장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1주에서 2주 정도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1주에서 2주 정도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쏙 빠지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내용으로 내용이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단 집합이라는 것이 다른 과목의 기초,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도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의점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증명법에는 화면에서 보다시피 직접증명법, 간접증명법, 반례법 등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교과 교육론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증명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것은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첫 번째 증명 대상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증명 대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증명이 효과적인지 간접 증명이 효과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 나가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증명 대상을 있는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동치인 또 다른 모델을 가지고 와서 변환시켜서 증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해보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증명의 목적은 일반적인 목적은요. 수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정당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그쪽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러한 증명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본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에 유의를 하셔서 집합론을 공부하신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7개의 과목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대수학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선형 공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건데 선형 공간이란 말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이 더 친숙감이 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벡터 공간의 관계는 우리가 선형 변환, 고유 공간, 내적 공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간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역변환이라든지 이런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선형 변환이 조금 더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재편할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재편하는 방법이 이제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합이라는 것은 선형 변환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행렬의 곱셈이라는 것은 선형 변환의 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행렬을 구하는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렬이 주어졌다면 과연 이것은 1대1일까요? 온투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커널의 문제라든지 행렬의 랭크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문제는 바로 행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식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고요. 1대1 대응이 된다면 역이 존재하겠죠. 그때 역행렬은 역변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선형변환의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거로부터 선형변환의 성질인 알아봅시다라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유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fx는 2x 그렇다면 fx의 고유한 성질이 2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때 고유 벡터의 개념이 x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토대로 고유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대각 가능화의 문제와도 연결을 시켜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곡선, 원축 곡선 같은 문제들을 다룰 때도 이와 같은 대각화가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내적 공간의 의미죠. 그래서 이 내적 공간의 의미는 결국은 직교 행렬과도 연관이 되고요. 이 직교 행렬은 앞에서 말한 직교 변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기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교, 직교, 기저와도 연관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수직과 연관시키는 직교 정사형의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요 소재로 해서 우리가 선형대수학을 수업하게 될 겁니다. 수업에 걸리는 시간은 1주 반에서 2주 정도 이렇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수론의 문제인데요. 정수론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목적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수론에서 나오는 집합과 정수의 집합과 그 다음에 그 정수의 이항연산의 성질을 추상화시킨 게 현대대수학에서의 환론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대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대수학의 주요 도구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수론 자체의 목적이라는 것은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로 이렇게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수론의 목적인데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동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그런 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론, 그 다음에 합동식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CRT란 Chinese Remainder Theorem으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의미하고요. 원식은 2차 잉여의 문제 등을 관한 내용을 수업을 할 겁니다. 자, 합동식의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집합론에서 동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합동의 문제를 이용을 하게 돼서 큰 수의 문제를 작은 수의 문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합동식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관련된 해에 대한 문제들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해에 대한 존재성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마의 소정리, 오일러의 정리, 오일러의 함수, 윌슨의 정리,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차 합동식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핫한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근의 문제는 원시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생성하는 의미로도 이용이 될 수 있고요. 서로서라는 원리를 이용하고 부정방정식의 해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의 밑수, 그 다음에 생성원을 이용한 각 원소의 밑수, 이런 것들의 관련성이 되는데, 이 문제는 현대대수학의 유한군의 문제, 그 다음에 유한체의 문제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원시근의 문제는 개념도 이해해야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잉여의 문제. 2차 잉여의 문제는 근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2차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르장드리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해보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르장드리 기호는 홀수인 소수에 관련된 문제가 된다면 홀수인 합성수에 관련된 문제를 야코비안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고요. 1, 2월에는 다루지 않았고 아직까지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이론들 중에 페레 방정식이라든지 염분수의 문제 등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3, 4월 심화 과정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정설론도 마찬가지로 1주 반에서 2주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강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대대수학입니다. 현대대수학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환체를 얘기를 하는데, 1, 2월의 기초 개념에서는 군의 개념, 환의 개념, 체의 기본 개념, 그래서 체론의 확대체 깊이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될 텐데, 군의 개념에서는 군의 개념, 그 다음에 원소의 윗수 문제, 그 다음에 부분군과 정규 부분군의 관계,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건데요. 정규 부분군의 관계를 논의를 한다면 여기에서도 바로 잉여군의 이론과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되겠고, 동형정리를 조금 더 동형정리가 나오면 이제 보존성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대응정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소재거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한 게 외적과 내적의 문제. 자,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온 거고, 우리가 이 지면이 크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델화입니다. 그래서 그 군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모델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따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섯 번째로 제시한 것은 자명하지 않는 정규 부분군의 존재성,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건 이제 단순군의 문제이기도 하고 핵심 이론은 실로우 정리의 문제가 되는데, 실로우 정리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임용시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계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문제는 1, 2월에는 크게 다루지 않고 3, 4월 심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환론의 문제는 우리가 환의 개념과 그 다음에 기본 용어 정리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기본 용어 정리라는 것은
환은 군에서와는 다른, 그러니까 군에서는 연산자가 하나였는데 환원에서는 연산자가 두 개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용어라든지 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기본 용어 정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데알과 잉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관계가 되는데 여기서 말한 이데알은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교 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데알을 통해서 잉여환을 만드는데 이 잉여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역의 문제라든지 체의 문제,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환은 연산자가 두 개다 보니까 어떠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 뭐 대표적인 게 영인자의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잉여환이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환이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이것이 정역이거나 또는 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정역과 관련되어 있는 소이데알, 프라임 아이디얼의 문제를 이제 다뤄본다든지 체의 문제와 관련성 있는 극대 이데알, 즉 맥시멀 아이디얼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이 여기서 핵심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기약 원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취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에서 준동형과 환동형인데 환준동형과 환동형인데 환준동형과 환동형은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약한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연산자가 두 개다 보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뤄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환, 기약다항식과 큰 확대체의 문제는 전부 다 환의 확장, 체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던 환의 부정원 X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환도 확장해보고 그 다음에 잉여환의 개념을 이용해서 체도 만들어보고 그러려면 이 체를 만드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다항식의 근이고요. 그 다항식을 기약다항식과 연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이 되는데 이 확대체에서는 갈로아 이론이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 2월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언저리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을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현대대수학은 4주에서 4주 반 정도를 강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해석학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해석학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 면에 집어넣지 못하고 두 면에 집어넣게 됐는데 여기선 기초 개념과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미분 가능성들을 되는데 기초 개념에서는 완비성의 공리라든지 조밀성, 그 다음에 수열의 수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다루고요. 극한과 연속성에서는 이제 연속성과 균등 연속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연속과 균등 연속은 뭐가 달라요?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연속이라는 성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균등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균등이 연속과는 다른 어떤 효율적인 것, 장점이 있겠죠? 그런 것 등을 이제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은 개념적인 문제와 응용적인 문제, 즉 테일러의 정리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 가능성, 급수, 함수열과 함수성 급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적분 가능성의 문제와 이것에 관련된 것이 미분 가능성과 적분성 가능성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이론이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정리 같은 문제들도 다루어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분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문제는 급수의 수렴성,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데다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몇 급수가 주어졌을 때 몇 급수의 수렴 반지름이라든지 또는 수렴 영역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둔 수업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총칭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보다 좀 추상화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함수열과 함수성 급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제 주어지면 수열의 극한값이 있듯이 함수열, 함수성 급수의 극한함수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극한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고 과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함수가 가지고 있던 성질, 즉 연속성,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이상 적분 가능성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과연 보존될까요? 보존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보존성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균등 연속성, 아니 균등 수렴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해석하기 시간은 우리가 한 4주 정도를 통해서 강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상수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위상수학은 핵심 중에 핵심은 열린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열린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열린 집합을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가 근방을 이용해서도 다룰 수 있고요. 공리를 이용해서 다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공간을 통해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내가 어느 상황에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열린 집합이 유한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기저, 국소기저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이 구해졌다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전반적, 그러니까 그 위상수학 전체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단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상수학에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동형이 될 텐데, 이 동형을 이해하는 핵심 이론이 바로 연속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에 관련된 문제들은 역시 이것도 열린 집합을 활용하는 거죠. 연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연속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딱 꼭 집어서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이 연속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기저를 활용하는 방법, 국소기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성분을 또는 연결성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요. 그 다음에 거리 공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중요합니다. 거리 공간은 이제 상대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발생적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리 공간을 체킹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외석학과 위상수학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것들은 뭐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알아보는 이론들이 대표적으로 분리공간과 그 가상 공간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한적 사고의 문제를 유한적 사고의 문제로 변환시켜주는 연결 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요 핵심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위상수학을 다루게 될 거고, 위상수학은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주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복수함수로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복수함수론의 문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해석함수, 복소적분, 리우빌레의 정리, 그 다음에 기하 문제, 이렇게 이제 복소기하 문제 등 네 가지로 이제 다룰 수 있습니다. 해석함수에서는 뭐 공액을 이제 중심으로 다루는 문제, 코시-리만의 방정식들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요. 도함수의 문제, 이런 것 등이 하나의 핵심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소적분은 선적분의 문제, 복소적분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복소적분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로론트 급수의 문제, 유수 정리 문제, 로체의 정리, 뭐 특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응용적 파트로 넘어간다면 실적분의 문제에서 실수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복소함수론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다루는 문제, 이런 것 등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실적분의 문제 쪽은 깊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1월에는 다루지 않고요. 심화 과정인 3, 4월에 다루게 될 겁니다. 리우빌레의 정리는 우리가 이제 유계성과 그 다음에 해석 함수와 이제 연결되는 이론인데, 리우빌레의 정리,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해석 함수의 성질에서 절대값의 최대 최소값 정리, 이런 것과 연계시키는 내용들을 리우빌레의 정리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사 임용 시험은 이 세 가지에서 절대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쌍일차 분수 변환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하 문제에서는 쌍일차 분수 변환의 문제라든지 등각사상의 문제, 이런 것 등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깊게는 다루지 않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강의 시간은 일주일 정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미분계약인데요. 이 미분계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의역이 1차원인 정치 곡선의 문제, 정의역이 2차원인 정치 곡면의 문제가 되겠는데, 미분계약은 정치 곡선의 문제가 됐건 정치 곡면의 문제가 됐든 간에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곡률이 핵심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률의 문제에서 곡률, 정치 곡선은 곡률, 연률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 곡면은 가우스 곡률, 그 다음에 측지 곡률, 벅곡률 뭐 이런 것 등등의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과정 안에서 곡선의 길이라든지 곡면적이라든지 전곡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균 곡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누가 뭐래든 간에 정치 곡선은 곡률의 문제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곡면의 문제는 가우스 곡률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미분계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수업은 내가 여러분에게 개념 설명하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수업의 형식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매주 복습의 개념으로 스터디를 하게 될 겁니다. 스터디는 3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조가 될 겁니다. 한 조가 되고, 그때는 내가 여러분에게 스터디 자료를 이제 제출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습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대략 1시간 전후가 되는데, 사실은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끝나게 되면 항상 피드백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하는 동안에 제가 연구실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터디가 끝났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면 제가 가서 피드백을 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고요. 아니면 다양한 해법이 있으면 어떤 해법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토론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차 피드백입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매주 스터디 문제는 보고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적당한 양식을 갖춘 스터디 보고서를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주게 될 텐데, 그 나눠준 곳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읽고 여러분에게 첨삭을 통해서 다음 주에 돌려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2차 피드백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서 1, 2월에는 전공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100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된다면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100%라는 것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하되 진도 양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7에서 80% 정도까지의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대신 기초 개념을 강조를 하고요. 배경적 의미, 그 다음에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에다가 하나씩 초점을 두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능하면 미팅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학습 문제, 학습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1, 2월의 강의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강을 듣는 분들은 지금 내가 방금 말한 스터디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도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없는데 피드백에 나간 자료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강 하시는 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고 한다면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티치스파의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지면으로 또는 글로서 쓰기 어렵습니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촬영을 통해서 유튜브에 여러분에 대한 답변의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통할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1, 2월 강의 중에서 그 기초개념반에서 말한 내용 정리반 수업에 대한 강의 계획, 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만나서 즐겁고
그다음에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